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공방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티그 용접을 할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부분 두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지난번 영상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 들어갔어야 될 내용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곤가스 공급에 관한 것이고요. 먼저 알곤 조정기를 결합하고 밸브를 열어줍니다. 밸브는 반 바퀴도 안 되게 아주 조금만 열어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토치 스위치를 누르면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토치에서 뿜어주는 가스의 양은 왼쪽 세로 게이지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알곤가스는 액화가스가 아니고 압축가스라서 사용하면 할수록 내부 압력이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이 동그란 게이지가 가스통에 들어있는 가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 게이지가 눈금당, 분당 리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1분에 5리터의 가스를 뿜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스를 얼만큼 뿜어줘야 되는지는 작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반인 분들이 가정에서 그것도 실내에서 각파이프 등을 용접을 할 때라면 우선은 5 정도로 마치고 시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스도 돈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아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최초 5로 시작을 했다면 거기서 가스를 조금씩 줄여서 계속 작업을 해 봅니다. 용접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가스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가스의 양을 조절을 해 보려면 아주 낮은 수치까지 낮춰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용접 부위가 끓어오를 때도 있고요. 스패터 같은 것이 약간 이렇게 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공급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는 무난합니다. 제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약간 주변으로 좀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좀 더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상태로는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조종기가 또 바뀌게 되면 또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의 양은 조종기를 기준을 잡지만 이렇게 귀를 대고 느껴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가스 양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가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 콜드티그 용접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낮은 전류값으로 천천히 긴 시간 동안 용접을 하는 경우와 또 높은 전류값으로 빠르게 용접을 하는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결과가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높은 전류값으로 빠르게 용접을 한 것이 모재의 이별량이 적어집니다.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콜드티그 기능을 이용하면 이것을 데이터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점을 몇 방 찍을 것이고요. 전류값은 90을 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콜드티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용접 시간을 250을 놨습니다. 250이란 수치는 0.25초에 해당이 됩니다. 90이란 전류값으로 0.25초 동안 스폿을 찍을 거예요. 네, 찍었고요. 다음은 전류값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200을 넘어서 220 정도를 놓을게요. 그리고 용접 시간은 아주 짧게 하는 것이죠. 40에 마치겠습니다.
40은 0.04초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제가 촬영 전에 한번 데이터를 잡아 본 것이고요. 이게 90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220으로 아주 짧게 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게 좀 더 깊게, 좀 크기도 좀 크고 조금 용접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뒤를 돌려보면 네, 이렇게 되죠. 모재에 가해진 이별량이 이 90으로 한 게 훨씬 더 변색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별량이 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높은 전류값으로 짧게 끄는 것이 뭐 이별량이 적은 게 아니라 용입이 뭐 이렇게 낮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용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220으로 된 것을 용접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점 2방 찍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전류값을 90으로 내리겠습니다. 전류값 90, 그다음에 용접 시간은 아까 마찬가지로 250을 놓겠습니다. 0.25초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다 점을 2방을 찍겠습니다. 네. 여기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이쪽에 90으로 찍은 게 뒤에 열 변색이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꺾어 볼 거예요. 꺾어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먹어 들어간 게 오히려 이쪽 그 220으로 짧게 한 게 좀 더 용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때 높은 전류값으로 짧게 빠르게 용접을 하는 것이 모재의 이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점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라 각 파이프에 뭐 30mm, 40mm 정도를 풀 용접을 할 때도 낮은 전류값으로 천천히 용접을 하게 되면 모재의 이별량이 당연히 많아지고요. 높은 전류값으로 빠르게 용접을 하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용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과 같이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전류값으로 빠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모재의 이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펄스 모드를 놓게 되면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콜드 티그 기능으로도 펄스 용접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보드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 가지 전류값으로 풀 용접을 한다면 이렇게 쭉 갑니다. 전류값이 쭉 가요. 이게 90이란 전류값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펄스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전류값과 낮은 전류값 두 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값이 있고 낮은 전류값이 있고 높은 전류값, 낮은 전류값 이렇게 있습니다. 이 높은 전류값을 한 120 정도라고 보고 이 낮은 전류값을 40 정도라고 보면 이 두 개의 높은 전류, 낮은 전류를 왕복을 하면서 용접을 하는 게 이제 펄스 용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높은 전류값에서 낮은 전류값으로 내려올 때 그냥 툭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태파가 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태파가 져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120에서 40까지 내려올 때 서서히 내려오고 서서히 올라간다는 것이죠. 서서히라는 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펄스 용접이 되고요. 그 콜드 티그에서도 펄스 용접 비슷한 스타일로 용접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콜드 티그를 이용을 해서 그 콜드, 여기 이 용접기는 콜드 시간이라고 하는데 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한
170이라고 보고, 여기에 낮은 전류값이, 펄스에선 낮은 전류값이 해당이 되는데 이 콜드티그에서는 전류값이 없는 0이 됩니다. 그냥 꺼지는 거예요, 용접기가. 그리고 여기 높은 전류값, 뭐 높은 전류값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전류값이죠. 그리고 0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펄스는 태파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수직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요.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도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콜드티그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용접 방법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도 모재의 이별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일반 티그 모드로 해서 전류값 90으로 풀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펄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높은 전류값은 120이고 낮은 전류값은 제가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펄스 주파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높은 전류값하고 낮은 전류값하고 왕복을 하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을 왕복을 하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1초에 2.5회를 왕복을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펄스 용접을 하게 되면 제가 용접을 하는데 좀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펄스 용접은. 네, 이번에는 콜드티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류값은 170을 놨고요. 콜드 시간은 이 용접기 기준으로 9라는 수치를 놨고요. 용접 시간은 70을 제가 놓겠습니다. 0.7초에 해당하죠. 네, 이것으로도 용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콜드티그 모드로 용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류값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190을 놓고요. 185 정도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콜드 시간은 9 똑같이 놓고요. 용접 시간도 똑같이 놓겠습니다. 전류값만 조금 올렸어요. 콜드 시간을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20으로 올려볼게요. 콜드티그만 비슷한 결과값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류값을 제가 200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콜드 시간
20 용접 시간 85 정도로 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결과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별량도 조금 적어 보이는데 일단 거의 비슷하고요. 확실히 콜드티그가 이별량이 좀 적긴 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내용은 이 콜드티그 용접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용접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없었던 콜드티그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용접기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티그 용접기에 한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최초로 이 콜드티그라는 기능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콜드티그를 이용해서 이런 용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접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에 활용하고 또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콜드티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박판 용접에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가정에서 얇은 각파이프 작업이나 얇은 소재를 용접할 때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용접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티그 용접기를 이용해서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용접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